솔직히 말해,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현실의 경계를 넘어 목격한 모든 것은 상식도, 과학 이론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물질적 세계관도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의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사의 경계에 서 있던 그 순간 어떤 것이 내게 드러났습니다. 공식 기관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의사도, 과학자도, 종교인도 언급하지 않는 것. 나는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진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무너져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영혼과 육체 너머의 존재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문턱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범한 체험을 설명한 이는 바로 치니코프의 미카일이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이 돌아오는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6번이나 반복된 남자.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동안 그는 소름 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양되는 듯한 기묘한 체험을 했고, 이 사건은 그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며 영적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로켓 시험 엔지니어로 일했고 여가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사건은 199년 8월 23일 월요일,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일을 보러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도로 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거의 치명적일 뻔했던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구급차는 즉시 도착했습니다. 응급 일을 가 그를 살펴본 순간 떠올린 첫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그를 살릴 수 있는지조차 논의하던 그 순간에도 미카일은 끈질기게 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나중에 말했듯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생과는 전혀 다른 상태, 영원의 문턱에 선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암울한 예측과 달리 그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곳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누구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했으며 인간의 논리를 훨씬 넘어선 무엇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산산이 부서진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몸이라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형태를 잃고 찢겨나간 자루처럼 더 이상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은 필수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 순간 거센 바람에 의해 갑자기 뜯겨나가듯 몸을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환은 너무도 빠르고 갑작스러워 기억 속에는 흐릿한 잔향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매우 선명하게 기억됐습니다. 몸을 짓누르던 모든 통증이 즉시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벼움과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가장 순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졌고 마치 평생 그곳을 갈망해왔던 사람처럼 마음이 자연스레 안정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고통이 눈앞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요함과 평온, 그리고 무중력과도 같은 자유로움뿐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세계는 훨씬 거대한 설계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짧은 순간 그는 영원의 장막 너머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고 그 지식을 품은 채 다시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조금씩 내 주변의 소리와 색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내 앞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졌고 부드러운 이세계적 빛이 온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 다 담아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내 영적 스승이 보였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가 너무 일찍 도착했다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카일은 그들의 소통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눈길만으로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말없이 생각을 주고받는 방식은 그에게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생 익숙했던 소통 방식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흔히 말하는 눈은 영혼의 거울이다 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스승의 모습을 희미하게만 기억했습니다. 스승은 은빛 광채가 번지는 듯한 흐르는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옷차림이 아니라 대화 자체. 더 정확히 말해 스승이 미카일의 삶 전체를 순간순간 함께 들여다본 깊은 영적 대화였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는 미카일이 깨달았듯 어떤 생각도 감정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승은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육체로 돌아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의식을 되찾은 뒤 미카일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길고도 힘겨운 싸움을 마주했습니다. 사고로 크게 손상된 데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의 몸은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통증, 제한된 움직임, 매일 반복되는 신체적 약함과의 싸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깊은 영적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원의 문턱에 섰던 사람들의 경험담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하다고. 그 세계를 잠시라도 들여다본 사람들은 모두 찬란한 빛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왜냐하면 그제야 처음으로 삶이 얼마나 쉽게 끝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을 겪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 우주비행사 발사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우주선을 개발했던 저명한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예프레오프입니다. 그의 학계에서의 평판은 흠잡을 데 없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 역시 어느 순간 삶을 넘어선 영역에 들어갔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그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심한 기침, 발작이 그의 체력을 순식간에 소진시켰고 그는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숨이 사라지던 찰나에 그는 자신의 지상생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가벼움, 그리고 부드럽고 거의 쾌적하기까지 한 무중력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의식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순간의 감각을 아이들이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느낄 때와 비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체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느낌을 분명히 느꼈고 긴 터널을 지나 찬란한 빛을 향해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고 두려움이나 불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새롭고 신선하며 놀라울 만큼 생생한 세계였습니다. 그의 의식은 확장되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넓어졌고 그곳에서는 경계도, 시간도, 거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던 공간은 모두가 하나의 빛나는 긴 터널로 접히는 듯했으며 그 안에는 그림자 하나 없이 고르게 퍼지는 광희가 가득했습니다. 빛의 기둥 내부 벽면에는 울퉁불퉁한 조각이나 능선처럼 보이는 이상한 형체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던 중 블라디미르 예프레오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방금 떠나온 지상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어느 순간 우주 전체를 이루는 거대한 정보장과 결합한 듯했고, 그곳은 마치 고갈될 수 없는 지식의 원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변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점점 일방향적인 방식이 아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질문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 대답이 어디선가 즉시 떠올랐는데, 그것은 출처가 없지만 완전히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계의 모든 과정은 우리 세계처럼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며 셀 수 없이 많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갈라져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저편의 모든 존재는 일종의 정보 구조체 형태로 존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그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있는 곳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임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존재에는 경계가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또렷하고 부드럽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그의 곁에서 무언가를 인도하며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고 그들 사이의 연결과 의미를 차근차근 드러내주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예피모프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호 천사일 수도, 영적 안내자일 수도, 아니면 신성한 본질,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 영역을 혼자 건너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뒤로 끌어당기며 그 세계의 더 높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땅에 박힌 뿌리가 억지로 뽑혀나가듯 강한 힘이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육체 속으로 다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깨어난 뒤 처음 내뱉은 말은 그의 여동생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우리 현실 너머에서는 삶이 그저 다른 형태로 계속될 뿐이야. 지상에서 겨우 몇 분 지나간 시간이 그에게는 엄청난 영적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과학자의 영혼이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한 것이었죠. 완전히 회복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모두에게 평안과 긴 삶이 함께하길 바랍니다.